쌀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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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가 폭락은 거리에서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지만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최근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폐지가 많아져 리어카에 가득 담은 폐지를 2번, 3번 고물상에 가져가 봐야 하루 10,000원 벌이도 힘든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캐나다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캘거리 노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기업이나 공무원 연금 등 수입이 전혀 없는 홀로 된 노인은 적어도 한 달에 1,500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면 몇백 달러 더 받습니다. 주거가 마땅하지 않으면 수입의 3분의 1만 내면 되는 정부 보조 시니어 아파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의료비도 주정부가 모두 부담합니다. 가까운 가정의를 찾아가면 건강 체크하고 약 처방해주고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줍니다. 건강검진도 무료입니다. 응급실로 가게 되어 앰뷸런스를 불러도 무료입니다. 노인을 위한 보험이 있어 약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로부터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개선제 등 3개월치 약을 처방받아 월마트 약국에 가면 약값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과 비용도 5년에 5,000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틀니라도 하러 치과에 가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안경 맞추라고 $230도 지원해 줍니다. 20불 내고 시에서 시니어 승차권을 사면 1년 내내 경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소파나 탁자가 없으면 그것도 무료로 제공해주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보면 정부가 이렇게 해줘도 되냐고 생각할 정도로 노인에 대한 복지가 대답합니다. 탄소세를 거두었다고 200불씩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힘들다며 따로 500불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니어 퍼스트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캐나다 노인들이 한국서 폐지 줍는 노인들보다 무조건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산다는 기준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지 줍는 한국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계인데 비해 홀로 사는 캐나다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이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느낌은 음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배고픔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한국 노인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리어커를 끌고 A마트에 둘러 폐지를 모아 고물상으로 가져가고 오후엔 청과상과 비회사를 둘러 한 번 더 고물상으로 가는 코스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오늘은 1만원 이상 벌어 좋아하는 순댓국 한 그릇 사 먹고 약값도 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방세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캘거리 노인들은 먹고 싶은 것 그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농산물은 저렴하기 때문에 알버타 비프, 생선, 빵, 과일, 간식 등등 원하는 만큼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리만 잘할 수 있다면 캘거리 기초연금 생활자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인 노인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구체적인 할 일이나 목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거동을 할 수 있어 자원봉사라도 하러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 최근 85세의 한 캘거리 할머니는 세상에 갇힌 새가 되기 싫다며 매일 인근 사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고 하트를 남겨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볼 수도 없습니다. 노인 아파트엔 대개 자그마한 운동실과 도서관 등이 있고 활동실도 있어 프로그램에 따라 빙고나 카드놀이, 커피타임 등을 갖기도 하지만 무료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해서 공원에 산책을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존할 경우 더 갇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자녀들도 부모들을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 성인 자녀들 60% 가까이가 부모를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늙으신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친보다는 모친을 더 자주 방문하네요. 그러나 한국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하지는 않겠지요. 한국도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방문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현관로비에는 항상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말동무를 만나보려고 일단 로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LA 다운타운 한인 할머니들은 곧잘 모여 고스톱도 치고 자장면도 같이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미나 소일거리가 없을 경우 웰비잉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캘거리 한국 노인들의 경우 나름대로 소일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카톡으로 매일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노인대학에 나가 컴퓨터도 배우고 탁구, 라인댄스, 합창, 사물놀이에 참가하는 분도 많습니다. 시나 글을 쓰는 분들도 있고 퍼즐을 맞추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전도 봉투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캘거리 노인복지는 다른 주보다 더 좋습니다. 밴쿠버 노인들보다 매달 몇백 달러 더 받고 노인 아파트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옮기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스가 총리 내각이 들어선 뒤 고독장관을 신설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격리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인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세운 것은 영국이 먼저입니다. 노인복지 선진국인 캐나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카지노의 수입금 일부를 사회봉사단체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한인 노인회도 매달 식사 모임도 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해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말벗이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사이에 삶의 질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문제는 돈이나 제도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도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혼자 사는 비율도 높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도 성취하는데 폐지를 주워러 나가는 한국 노인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하지만 캐나다 독거 노인들의 외로움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